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있는 문제집이 중학교 문제집이에요. 지금 초등 수학을 하고 그러는 거에서 지금 어머님들이 잘못된 게 많은데 그냥 초등학교 문제집 가지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선행을 하고 뭐 했던 애들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또 중학교 사이에 다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머니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연산이에요, 연산.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연산은 필요 없다. 다 쓸모없는 거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과정에서 굳이 쓸데없이 배우는 것들 중에 거기에 올인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알려면은 이 중학교 과정을 좀 알아야 초등학교 때 뭐가 필요 없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과정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집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개념 유형, 그 비상의 개념 유형이 있어요. 요거랑 또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RPM, 그 다음에 개념 유형 파워, 요거 많이 하고요. 또 이거 파워가 되게 무거워요. 요즘 문제집 값이 한 1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 라이트 3학년 1학기 거, 그 다음에 파워용. 그래서 요 세 개 문제집을 해야 돼요. 중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세 개 문제집을 해야 돼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 학원에서 할 수도 있고 공부방에서 할 수도 있고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두 거는 집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하고 RPM 있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한 권을 개념 유형 라이트를 하던 파워를 하던 이 개념 유형에 보면은 여기 앞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여기가 유형편이에요. 유형편. 그 다음에 앞이 개념편이에요.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하시면 돼요. 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연산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연산만 하면 되고 뭐 구구단하고 백이야 덧셈 뺄셈만 하면은 중고등학교 문제 다 풀 줄 알아요.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1학년 1학기 과정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소인수분해, 그다음에 최대 공약수와 그 활용, 이거 4, 5학년 거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최소 공배수, 그다음에 이런 소인수분해 나오고, 그다음에 정수와 유리수가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단원 나와요. 이거를 미리 해줄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쓸모 없어. 그거 굳이 해줄 필요 없고, 이거 하는 애들이 또 학교 가서 겁나 자랑질을 해요. 마이너스가 뭐니 뭐니. 그거 안다고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 사용과 시계 계산. 근데 이거 소인수 분해를 모르면은 이게 이제 점점 어려워져. 그리고 1차 방정식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근데 다 보면요. 이게 초등학교에서 좀 연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연계되는 거니까는 초등학교에서 연계되는 거 외에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굳이 막 목숨 걸면서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정비례, 반비례. 요게 그냥 1학년 1학기 단원이에요. 자, 근데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해설지 한번 보시면요. 한번 쫙 보세요. 숫자가 지금 엄마들이 목숨 걸고 하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두 자릿수 이상에 있나 한번 봐봐요. 해설지 한번 봐봐요. 답안지도 봐보고 보면은 그냥 일반적이에요. 다 10 이하잖아. 뭐 10 이상 가끔 있고요. 다 10 이하예요. 보시면은 숫자가 다 낮아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연산에 목숨 거는 엄마들은 수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학교 수학조차도 못 해본 사람들이 연산에 목숨을 거는 거야. 100자리가 있으면은 한번 봐봐. 100자리가 있나? 없어. 해설지 한번 봐봐. 100자리가 있나? 없어. 옛날에 제가 수학 중학교 걸 하면서 제일 열받았던 게 초등학교 때 했던 세 자릿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게 제일 열받았었어. 근데 초등 수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파이 계산 때문에 3.14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그게 딱 막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초등 수학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지 중등부터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야. 정수, 유리수부터 해가지고 간단한 거 배우는 거야. 간단한 거.
이거를 또 어렵게 한다고 복잡한 문제 푸는 거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대신 중학교부터는 1학년부터가 쫙 이어져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이제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거가 이어서 못 나가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중학교 거도 제가 강의에서 중학생들도 보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나온다는 거야. 이런 그래프 같은 것도 애들이 직접 다 이렇게 해서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문제 푸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도 그냥 연산하고 쓸데없는 거 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3, 4학년에 4학년 때가 나오고 최소 공배수 이런 것들 공배수 약분 막 약수 막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자 1학년 2학기 때 봅시다. 뭐가 나오나. 자 일단은 기분 도형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이 각을 몰라버리면은 2학년 거부터 수학을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몇 단원 건너뛰어도 다 풀 수가 있는데 중학교부터는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평면도형도 이거 위치, 억각부터 해서 막국지각 이런 거 배우는 거야. 그래야 이제 삼각형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각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걸 모르니까는 애들이 2학년 때부터 문제 하나도 못 푸는 거야. 자, 이 평면도형 이것도 이제 삼각형. 맨날 나오는 삼각형이 나오는데 연산이 도대체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어. 의미가 없어. 그 연산을 못하면은 중학교 걸 못한다. 이게 다 사기꾼들. 그런데 속는 거는 참 답답한 것 같아.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연산이 안 나와. 자, 이거 뭐 도형 문제고, 그 다음에 각 문제야. 그 다음에 이거 뭐 전개도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러면 이게 머릿속으로 전개가 안 되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 입체 도형도, 이런 거. 부피 구하는 거. 자, 이제 어려워지는 게 이게 통계야. 이 통계 부분은 쉬울 때 쉬운데 이게 나중에 표준 편차 나오고 최소값, 뭐 최빈값 막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야. 그때 이제 애들이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뭐 건너뛰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포기를 하는 게 그리고 다른 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아. 근데 애들이 뭐 대학교를 뭐 S대를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 수학을 포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는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 모자른 거를 방학 때 메꾸는 거지. 봐봐, 해설지 봐봐. 어디 10자리 이상이 어디 있어. 이거 가끔가다 이렇게 360도니까 이게 각도 나오는 거 외에는 없어. 다 10 이하야. 어디 도대체 그 많은 연산들이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 12 더하기 36, 48. 1학년 거야, 다. 그 정도면 다 충분해. 중학교 수학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 거야. 자, 2학년 1학기 거 한번 볼까? 이 RPM하고 쎄는 어디서 많이 하냐면, 공부방에서 좀 많이 해요, 공부방.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단원이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 다음에 시계계산, 1차 부등식, 연립 1차 방정식, 1차 함수 나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간단한 거야. 이런 순환소수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이거를 왜 초등학교 때 왜 하는 거야? 선행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이때 와서 해도 상관이 없어. 이런 거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지수 들어가는 거네. 지수의 계산.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있으니까 이건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안 되면은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게 다 여기서 배우는 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는 모든 게 다 기초가 되고 다 빌드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미분 적분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이런 도형값, 적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다 빌드업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모르는 게 한 단원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중학교 거는.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이런 것도 싫어하잖아. 어떤 식을 뭐뭐를 할 것을 잘못해서 곱했더니 뭐고가 되었다. 이걸 바르게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네모를 3으로 나눠야 할 것을 잘못해서 곱했더니 어떤 답이 나왔다.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도 나오잖아.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의외로 좀 나오긴 하지. 이런 문제들.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 못하면은 애들이 또 나이를 먹으면은 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안 되면은 과감하게 그냥 넘어가고 아는 문제부터 해서 애들 자신감을 올려주는 게 더 좋지. 이런 부등식 같은 거 할 때도 다 이거 수직선 그려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머리로 풀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연습장에다 풀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연습장에다 풀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검산도 안 되고 다 틀리게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등식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이제 미지수 같은 거, 그래서 해구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 연산이 있다는 거야? 없어. 자, 요게 이제 조금, 뭐, 이익 붙여서 막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 이거 애들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현재 아버지 아들의 나이 차는 30살이고, 지금부터 15년의 나이,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 2배가 된다고 한대. 그러면 현재 아이의 나이는 이거 초등학교 때 생각 못하는 애들은 못 풀어요. 뭐 외워서 하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풀겠지. 그게 이제 했던 것들은 이제 금방 까먹으니까 이제 나중에 모르는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차 함수부터가 이게 진짜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함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전부 다거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모는 종이 직접 그려가지고 애들이 직접 다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그리고 여기서 끄적끄적 풀어버리면은 나중에 못 풀어.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돼. 다 직접 다 그려보고, 이거를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했던데 다 옆에 종이에다 다 그려봐야 돼.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여기다 끄적끄적 풀면은 고등학교 때 수학 못 풀어. 그래서 중3 때까지는 어떻게든 여기다 끄적끄적 풀어서 버티는데 이런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또 바삭기는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몰라도 대충대충만 넘어갔던 것들, 중요한 단어인지 뭐 엄마가 뭔지도 모르고 애들 맨날 점수만 신경 쓰는 엄마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제일 정작 중요한 단원을 얘가 뭐 80점 70점 맞았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다음 거 이어지잖아. 그럼 엄마들이 그런 거를 캐치를 못 해버리면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뭐가 나오는지를 잘 보고 초등학교 때 연계되는 그거를 중요시해야지, 뭐 쓸데없는 거 막 억짜리 더하기 빼기 이런 거에 막 목숨 걸고 네 자릿수 나누기 세 자릿수 나누기 막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목숨 걸면은 애들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연산학습제에서 그거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도대체 그게 어디 나오는 거야? 중학교 때 나온다며 그 사람들이. 어디 나와? 안 나와.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이게 무슨 연산하고 무슨 관계야? 참 답답해 죽겠어. 막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다 이 숫자 2잖아. 이런 것들 다 영어잖아. 도대체 연산이 어디 있는 거야? 뭐 그런 단순 연산 많이 하면 이걸 풀 수 있대? 그러니까는 그 학습지 선생들이 멍청한 거야. 본인들이 멍청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중학교 거 수학 갖다 풀라고 해봐. 만약에 연산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중학교 수학 있지? 한 두세 문제 갖다 줘봐. 풀어보라고. 못 풀면 사기꾼들이야. 안 나오잖아. 그래서 함수가 이제 2학년 1학기 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한번 봅시다. 자, 2학년 2학기부터가 이제 조금 애들이 어려워해. 2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삼각형, 사각형, 도형 닮은 평행선의 피타고라스의 경우의 수의 확률이 나와. 제일 빡센 게 2학년 2학기. 피타고라스가 지금 2학년 2학기는 다 3학년 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 애들이 제일 싫어해. 2학년 2학기부터. 이때 수포가 제일 많이 나와 또 했던 애들 중에. 그래서 이런 각 크기 구하는 거, 닮은 꼴 구하는 거, 합동 구하는 거, 이게 이제 머리를 겁나 굴려야 되고 시간을 겁나 잡아먹어. 그래서 이게 진짜 시간 미치는 거지 이게. 생각을 평상시에 안 했던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힘들어하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도형과 함수가 실제로 머리 좋아지는데 그 역할을 해요. 도형과 함수가. 그래서 이 도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시험 성적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이 도형을 못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고등학교 수학까지 빠이빠이예요. 그래서 이 닮은 꼴부터 해서 합동부터 해서 각구하는 거, 이거를 못하면은 고등학교 수학을 풀 수가 없어요. 이런 닮은비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다 모든 게 다 고등학교 수학하고 연계성이거든.
그래서 초등학교 2학 아니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여기서 만약에 애가 이제 못한다, 그럼 고등학교 수학학원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이런 비율하고 이제 각 계산하는 거, 근데 이런 거 문제 하나 푸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좀 쉬워. 이거 닮은 비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쉬워. 이건 얼마 안 걸리는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 하나 푸는데 20분씩 걸려. 근데 자주 푸다 보면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 차라리 중학교 거를 그렇게 해서 자주 푸는 게 더 좋지. 초등학교 때 뭐 연산 막 이런 것들 쉬운 거 이런 거에 막 목숨 걸면은 애들 지겨워서 못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많이 풀려는 게, 그리고 중학교 거를 엄마들도 한 문제씩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계속 쭉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 머리 좋아지는데 좋아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자, 피타고라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도형에서 이거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거 피타고라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해. 근데 이게 초등학생 애들 되냐고. 이건 중학교가 넘어야 가능한 거야. 그걸 초등학교 애들 갑자기 막 하니까 애들이 수학에 대해서 나중에 더 어려워지는 거야. 처음에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꾸역꾸역 하는데 초등학교 애들 시켜더라도, 근데 요거 피타고라스 나오면은 애들 안 해. 뭔 소인지 몰라서. 이런 확률 같은 거. 이거 겁나 어려워. 처음에는 이제 쉬운데,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피타고라스가 2학년 2학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학년 걸 한번 봅시다. 3학년 거. 자, 제곱근이 여기서 나와. 제곱근 여기 나왔는데 이걸 또 초등학생 애들한테 또 시키더라고. 무리수, 실수, 제곱근. 3학년 거를. 근데 이거를 미리 보는 게 좋다고 어떤 남자 선생이 나와서, 학원 선생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이게 미친 짓이야. 그러면서 그 선행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걸 뭐하러 해.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때가 다는 거야. 이때가 돼도 아무런 문제 안 돼.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 인수분해. 이게 다항식의 곱셈이 도대체 여기서 연산이 나오나 한번 보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기까지 해서 이제 2차게 이제 되는 거야. 3학년 1학기. 자, 한번 봅시다. 이 제곱근의 개념, 루트의 개념이지. 이런 것들. 루트부터 해서 이제 제곱근, 이런 것들 배우는 거야. 제곱근은 이제 개념과 합쳐서 배우는 거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들이 이제 제곱근이 들어간, 루트가 들어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섞이게 돼. 그래서 문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 C 플러스 D는 AC, AD, BC, BD 뭐 이렇게 된다. 당식의 곱셈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인수분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수분해 때 놀았다? 그러면 이제 못 풀게 되는 거지. 이거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가 2차 함수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방정식의 기본은 인수분해란 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이제 좀 이제 루트까지 들어간 거.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 나오고, 2차 함수도 이거 다 일일이 다 그려야 돼요. 연습장에다가. 여기다가 끄적끄적 풀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 못 풀어. 이걸 일일이 다 연습장에다 다 그리는 연습, 또 이거 그림만 보고도 그리는 연습, 이런 것들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거 그래프 이거 예전에 할 때, 나 중학교 때 하루에 그래프만 진짜 거의 60개, 70개 이상씩 그려서 매일. 이제 2차 함수 나오잖아요. 제곱근표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만 외우면 돼. 루트 2는 1.414, 루트 3은 1.732, 이 정도. 자, 해설지 한번 볼까? 해설지 봐봐. 어디 100 이상 되는 게 어딨어. 야, 10 이상 되는 거 찾기도 힘들다.
다 10 이하야. 점점 고등학교 가면은 10 이하야, 다. 숫자가. 가끔씩 하나 있네, 이거. 거의 없어. 가끔씩 있는 하나 때문에 애들 목숨 걸어서 그걸 시킨다고, 연산을? 이런 미친 짓거리를 왜 하냐고. 의미 없는 거야. 도대체 중학교 때 그 연산이 쓰여 있다는 거, 쓸모 있다는 거. 그런 걸 왜 속니? 아유, 답답해. 자, 마지막 3학년 2학기 거 한번 봅시다. 뭐가 있냐? 3학년 2학기 거에서 접으면은 뭐 이제 고등학교는 수학 접는 거고. 자, 삼각비의 활용. 이건 이제 겁나 어려운 거지. 원과 직선, 원주가, 대표과 3포도. 이때 여기 그냥 이게 어려우면은 그냥 넘어가, 이런 것들은. 나는 이거 되게 싫어했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돼. 근데 이게 확률이나 통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뭐 싫어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또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은 뭐 그냥 넘어가야지 뭐.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 이제 나오기 시작해. 다 영어야. 무슨 숫자가 있어. 없어. 그런 것들. 다 숫자 10 이하야. 없잖아. 또 원주각 구하는 거. 아우, 기억도 안 난다. 이제 원의 내접과 외접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닮은 비를 이용해서 각도도 구하고, 이런 것들. 자, 이제 막 3포도 같은 거 나오는 거지. 대표과 3포도. 여기서 이제 뭐 싫어하는 애들은 이것도 겁나 싫어하더라고. 이런 상관관계 이것도 마찬가지. 맞는 애들은 맞고, 안 맞는 애들은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3학년 과정이 끝나요. 봐봐. 3학년 2학기도 봐봐. 숫자가 있어? 이거 각도 관련된 거 외에는 100자리가 없어요. 도대체 연산이 어디서 쓰인다는 거야? 응?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하는 그 미친 연산이 막 100자리수 덧셈 뺄셈 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 나온다는 거지. 다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데, 야, 속지 말라는 거야. 뭐 그걸 해야 중학교 걸 한다는 그런 거짓말에 왜 속아. 그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의미 없고, 이 중학교 거 수학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하나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개씩 잡아가지고 푸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애들 혹시 잘못 풀고 있으면은 중학교 애들 그거 좀 내 거 영상 보여주면서 그걸 좀 연습 좀 시켜요.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하고, 중학교 거 설명하는 거는 애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내가 영상을 제작을 해줄 테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힌트를 잡아서 애들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초등학교 거는 제가 또 강의를 요 다음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좋고, 또 필요 없는 단어, 쓸데없는 단어, 다 봤잖아. 지금 뭐 길이에 관련된 거 나와? 안 나오잖아. 응? 그거 외에도 시간 관련된 문제 나와? 안 나오지. 시각.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모르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넘어가도 이 중학교 수학 푸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 이거 모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그런 거 다 쓸모 없어. 뭐 네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리 여기? 안 나오잖아.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다가 애들 그냥 수학 접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괜히 4학년 때부터 막 중학교 거 선행하고 미친 짓 하지 말고, 애들은 지 나이가 돼가지고 지 나이에 맞는 걸 했을 때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 근데 그것도 머리가 잘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이 선행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에 쓸 에너지를 뽑아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정작 그 나이가 되면은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못 풀어버리는 거지. 머리가 이제 다 소모가 되는 거야. 맛이 가는 거지. 그다음에 얘가 지 나이에 맞지 않게 앞으로 땡겨가는 거는 그냥 생명줄 땡겨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실제 그 학년이 되면은 머리를 못 써. 에너지가 딸려서. 그 이미 다 뽑았었잖아. 그 엄마들이 그 미친 짓거리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접는 거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현행이 점수가 안 나오잖아.
얘는 5학년인데 중학교 거라고 있는데 선행으로 5학년 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애들이 온갖 잡동사니 생각이 다 들어.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우리 학년에 맞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중학교 가는 게 맞는지 애들이 막 고민하면서, 그때 막 사춘기랑 겹쳐버리면은 그냥 다 때려치는 거야 애들이. 엿먹으라고 엄마들. 애들이 사춘기 때 많이 하는 행동이, 엄마가 이제 많이 요구하는 거를 엿먹어봐라 하고 안 해버려. 그런 거 아니야. 그걸 애들 탓을 하면 안 돼. 엄마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자, 하여튼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중학교 거 수학하는 거는 제가 뭐 짬을 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단원별로 하나씩. 그러니까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고 이런 것들을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학교 거. 자, 이것으로 일단 끝마치도록 하고, 요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거 강의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지금 중학교 과정은 쭉 봤잖아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쓸데없는 거, 그거 내가 요건 안 해도 돼요 하는 것들은, 아하,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목숨 걸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